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이어진 1400km의 국경선. 북한 당국은 이곳을 가리켜 제국주의의 침투를 막는 철의 요새라고 부릅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삼중 철조망, 촘촘하게 박힌 지뢰밭, 그리고 10m 간격으로 서 있는 초소들. 그곳에는 실탄을 장전한 AK-47 소총을 든 북한 최정예 부대, 국경경비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보면 이 국경을 살아서 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매일 밤 수십 톤의 중국산 물자가 강을 건너 평양으로 흘러가고 나만의 드라마가 담긴 수만 개의 USB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틈타 탈북에 성공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삼엄한 철조망을 뚫고 길을 열어주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길을 열어주는 자들은 다름 아닌 체제의 최전선 방어막, 바로 국경경비대 자신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돈과 맞바꾼 자들, 낮에는 붉은 전사로 살지만 밤이 되면 밀수꾼의 그림자가 되는 국경경비대의 소름 돋는 이중생활을 추적합니다. 국경경비대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들입니다. 각 잡힌 군복을 입고 초소에 올라가 중국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쏩니다. 당 간부의 시찰이라도 있는 날이면 조국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사살하겠다며 쩌렁쩌렁한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군복은 비즈니스를 위한 작업복으로 변합니다. 이들에게 철조망은 국가를 지키는 방어선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이 통제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나는 톨게이트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밀수꾼이나 브로커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형을 외우는 것도 보트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해당 구역의 초소장과 경비대 중대장에게 선불을 먹이는 일입니다. 경비대 간부들과 밀수꾼들은 철저한 공생 관계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3번 초소 쪽 철조망 전기를 차단해 주시오. 중국 위안화가 두둑하게 담긴 봉투가 건네지면 초소장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밤 3초소는 경계를 늦추고 강 쪽에서 소리가 나도 절대 쳐다보지 마라. 명령을 받은 어린 병사들은 밀수꾼들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강을 건너는 동안 오히려 주변에 다른 순찰대가 오는지 망을 봐줍니다. 돈을 조금 더 얹어주면 실탄을 장전한 병사들이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밀수품을 함께 날라주기도 하죠. 조국을 지키라고 쥐어준 총이 밀수꾼을 호위하는 용병의 무기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한겨울의 두만강. 살을 에이는 영하 20도의 밤. 강면은 두껍게 얼어붙어 천연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새벽 1시 북한 쪽 숲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짧게 3번 깜빡입니다. 안전 확보 들어오라는 국경경비대의 수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본 중국 쪽 밀수꾼들이 썰매에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싣고 얼음판을 미끄러져 옵니다. 현장에서 오가는 것은 오직 중국 위안화와 달러뿐입니다.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북한 돈은 이 암흑의 국경에서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부패는 위에서 아래로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말단 초소병이 밀수꾼에게 받은 뇌물은 분대장에게, 분대장은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경을 관리하는 국가보위성 간부들의 주머니까지 톱니바퀴처럼 굴러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검은 돈 때문에 북한군 내에서 국경경비대는 가장 선망받는 보직입니다. 과거에는 출신 성분이 좋은 엘리트만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뒷돈을 써야만 배치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 되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되면 벤츠를 타고 고향에 간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이 국경의 밤은
부패한 간부들의 배를 불리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주 섞인 농담이 돕니다. 돈만 두둑하게 쳐주면 경비대 놈들은 밤에 장군님 동상도 중국으로 넘겨줄 거다. 이것이 돈에 의해 완벽하게 뻥 뚫려버린 북한 국경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넘기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타락이 가장 끔찍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사람이 강을 넘을 때입니다. 탈북입니다. 과거 탈북자를 잡는 것은 경비대원들에게 훈장과 포상이 주어지는 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맛을 본 지금의 경비대원들에게 국경을 넘다 잡힌 탈북자는 조국의 배신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돈다발입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려다 순찰대에게 발각된 한 주민. 총구가 그의 머리를 겨눕니다. 하지만 곧이어 조용한 협상이 시작됩니다. 남조선에 가족이 있나? 살고 싶으면 당장 전화를 걸어라. 경비대는 즉석에서 브로커로 돌변합니다. 붙잡힌 주민의 핸드폰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목숨값을 흥정합니다. 지금 당신 어머니를 우리가 데리고 있소. 내일 아침까지 중국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즉시 보위부에 넘겨 총살시키겠소. 한국의 가족이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돈을 입금하면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던 그 경비대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친절하게 강 건너편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주민은 다음 날 아침 불순분자를 색출한 영웅적 쾌거로 포장되어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인이 돈을 받고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범이자 인간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사신이 되어버린 밤. 북한의 국경선은 지뢰와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부패한 자들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절망의 벽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최근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고압선의 전압을 높이며 탈북과 밀수를 원천 봉쇄하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벽을 높이 쌓고 전류를 흘려보내도 결국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미 당의 붉은 사상이 아니라 푸른색 $100 지폐와 붉은색 위안화로 꽉 차 있습니다. 충성심이 돈으로 거래되는 사회. 총구를 쥔 자들이 자본주의의 가장 타락한 용병이 되어버린 나라. 체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두려운 진실일 것입니다. 오늘 밤도 두만강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조국의 철조망은 돈다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열릴 것입니다. 충성이란 이름의 껍데기만 남은 북녘의 국경. 그 모래성 같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날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북녘의 진짜 모습, 그 은밀하고도 서늘한 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북녘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